자, 확률과 통계 모평균의 추정 섹션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섹션이고, 여기를 배우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배우는 모평균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모평균이 어디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이, 어느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 %다 라는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5%와 99%가 있는데, 자,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면 95%라는 말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이게 100%죠. 100%. 1이니까 이건 100%가 될 거고, 9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면 요 넓이가 95라는 0.95라는 거예요. 0.95. 그러니까 반쪽은 0.95의 반인 0.475가 되겠죠. 이쪽도 0.475. 그럼 요 넓이가 0.475니까 그거에 대한 Z값은 1.96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이 전체 넓이가 0.95가 돼서 그게 95%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Z값은 1.96이 되겠죠. 마이너스 1.96에서 1.96. 그래서 Z의 범위가, 여기다 할까요? Z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자, 요 범위에 드는 게 9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지만 시그마 분의, 여기는 저거죠. 표본이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고 x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자, 여기서 x바는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x바값.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우리가 꺼낸다 그랬죠. 그 표본을 임의로 n개를 뽑아서 그 n개를 평균을 내면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분의 여기 n개의 x값들이 있겠죠. x1부터 xn개. 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했죠. 표본 평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하나에 대한 그 x바가 되는 거예요. 얘가 x바가 되는 거고, 그거를 x바로 놓겠다. 스몰 x바. 그래서 요거를 모여서 우리가 x바를 모아서 이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걸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묘집단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표본 평균, 요 n개를 뽑아서 평균 낸 값, 그걸 x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뭐 있는데 여기다가 뭐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럼 이 표본 평균 값을 가지고 모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95% 신뢰도로 요 사이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평균은 여기에 있죠. 얘가 모평균이죠. 그래서 얘를 가운데다 놓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각 변에 곱하면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죠. 이제 가운데가 이제 마이너스 n만 남았기 때문에 각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가운데는 m이 될 거고, 자, 요게 더 큰 게 되겠죠. 그래서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지금 이게 모평균이니까 이 모평균은 요거와 요거 값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제 95%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바는 우리가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n개를 뽑았을 때 그 뽑은 거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제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니까 달라지는 거는 이제 요 부분, 요 넓이가 95가 아니라 여기가 0.99가 된다. 그 얘기 되겠죠. 0.99의 바는 0.45에다가 49가 되겠네요. 0.49. 0.495. 이쪽도 0.495.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9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 달라지는 건 99%의 신뢰 구간일 땐 요 부분 1.96이 아니라 2.58이 된다. 자, 그 부분만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 되고 여기는 z값이 2.58.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z값만 달라지니까 여기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 신뢰도로 모평균이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 경우에는 99% 신뢰도로 모평균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해서 우리는 직접 써먹어야 되니까. 자, 개념 원리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6.5kg이래요. 이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몸무게가 모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6.55, 모평균은 아직 모르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여기서 49명을 이미 추출해서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요 평균, 그러니까 49명에 대한 몸무게 평균이 되겠죠. x바가 58.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요 49명 뽑은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표본 집단이 되겠죠. 여기는 그랬을 때 49명에 대한 평균이 이랬을 때 학교 학생의 평균 몸무게, 그러니까 모평균이 되겠죠. 모평균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 공식을 적용해서 95%는 여기 알려줬죠. 1.96 절대값 Z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95%가 되려면 여기가 1.96,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예요. Z값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절대값을 쓴 거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은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x바는 지금 58.2가 나왔죠. 58.2 마이너스 1.96에 그 다음에 49를 여기에 n이죠. n이니까 루트 n이니까 7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는 6.5라고 알려줬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m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58.2 마이너스 1 플러스 1.96 7분의 6.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은 같으니까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 56.38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0.0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모평균이 m이 요 사이에 56.38보다 하고 60.02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확률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그래서 모평균이 대충 어디 사이에 있을지를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과서 문제로 돌아와서 28번 어느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의 길이가 평균이 m,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인 정균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 16마리를 이미 추출, 그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 표본을 평균을 했더니 15cm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은 호수에 서식하는 붕어 길이가 될 거고, 얘는 평균 모르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16마리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 평균을 냈더니 x바가 표본 평균이 되겠죠. 얘가 15cm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95%니까 아까 그 공식을 적용하면 x바 마이너스 1.96이 될 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 m이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x바는 15고 지금 15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은 16마리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똑같이 여기도 15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2 2분의 1이죠. 자 15에다가 요 값을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여기가 14.02 그 다음에 가운데 m 그 다음에 15.98 그러니까 모평균이 14.02와 15.98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로 요 사이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n분. 자 이게 모집단이 될 거고 모집단의 평균은 m이고 시그마는 20분. 자, 여기서 건전지 100개를 이미 추출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300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x바가 되겠죠. x바는 300분. 자 이랬을 때 이 생산한 건전지 수명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99%니까 z-값은 2.58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주어질 거예요 아마. 1.96과 2.58은 주어져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그거랑 같다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그럼 x바는 300이고 300 마이너스 2.58 루트 n은 n이 100이니까 10분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20이네요. 이렇게 여기 똑같죠. 300 플러스 2.58 그 다음에 10분의 20. 자 이거 계속 쓰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겠죠. 쓰는 게 외우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계산은 뭐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294.84 여기는 305.16 그래서 무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30번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m이고 그러니까 모집단이 될 거고 평균 m 모르고 자 시그마도 모르죠. 정균표를 따른다. 자 이때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256개를 이미 추출해서 여기 n이 되겠죠.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칼로리다. 그래서 얘는 이거의 평균이니까 x바가 될 거고 얘가 70칼로리.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kg였다. 자 여기 이거의 표준 편차죠. 그래서 4kcal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오징어 튀김 열량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표준 편차가 지금 여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자 이 256개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알고 있죠. 그럼 이걸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다. 표준 편차를. 자 원래 확률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해설에도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그냥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라고 쓰고 자 95%니까 아까랑 똑같이 x바 마이너스 1.96 자 이건 준다 그랬죠. 이 값은 외우는 게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x바는 지금 70이고 70 마이너스 1.96에 루트 n 256이니까 256은 16의 제곱인가?
16의 제곱. 16의 제곱이 256이겠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16의 제곱일 거예요. 16의 제곱 256. 그러면 여기가 16분의가 될 거고 여긴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mx바 70 70 플러스 1.96에 16분의 4.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숫자 계산. 자, 여기서 포인트는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몰랐는데 요 표본으로 추출한 256개의 표준편차를 그대로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69.51, 그 다음에 얘는 70.4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생의 점심 식사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편차가 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지역에서 고등학생 n명을 이미 추출. 자, 표본에 대한 얘기죠. 점심시간을 조사한 후 추정한 목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b-의 이 값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얘를 95%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 n명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5가 되겠죠. 이렇게 x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 분의 5.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a라는 값으로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요 m이 요 사이에 있는 거죠.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요 가운데 m의 값이 a,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요 길이 b-a가 되겠죠. 요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다. 자, 이건 정의니까 정의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옳게 말한 사람을 찾아보자. 자, 표본의 크기는 같게 하고, 표본의 크기, 여기 크기를 변화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여라. 그럼 여기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여기는 더 값이 작아질 거고, 이 값은 이 값이 커질 테니까 빼기가 많아지니까 더 작아지고 여기는 더 커지겠죠. 신뢰 구간이 길어지게 맞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석이는 신뢰도를 같게 하고, 신뢰도는 얘가 같다는 얘기죠. 신뢰도.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얘를 늘린다겠다는 거예요. 크기를 늘리면 나누기가 더 큰 수로 나눠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결국은 신뢰 구간의 길이도 짧아지겠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뢰도는 같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2배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표본의 크기, 얘를 2배로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되냐? 근데 표본의 크기는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가 되겠죠. 이걸 2배로 한다고 해서 2분의 1배가 되지는 않죠.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배.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이 두 명은 맞고 얘는 틀렸다. 자, 32번부터는 중단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 문제 물어보는 거죠.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고,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가 들어갈 말은 표본조사가 되겠죠.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겠고, 목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일 때 이게 모집단이죠.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내서 걔네들의 평균 x바, 얘네들의 평균 2의 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될 거고, 얘는 모평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m이 되겠죠. 얘는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산, x바의 분산은
자, 우리가 시그마를 알고 있죠?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 자 95%일 때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x바 플러스 똑같이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건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겠죠. 99%일 때는 요 자리만 바뀐다 그랬죠. 2.58로 여기는 플러스 2.58이 되겠네요. 자, 요것만 여기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기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어느 것이 적합하냐? A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여 여부. 자,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누가 갈지 안 갈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비농장에서 재배한 수박의 당도조사. 자, 이건 표본으로 해야죠. 당도조사 한다고 뭐 수박 다 찔러버리면 못 팔아먹죠. 자, 35번은 모평균이 20이고 모분산이 여기 m이 20이란 얘기고 시그마 제곱이 2란 얘기죠. 시그마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 9인 얘는 n이 될 거고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m이 될 거고 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시그마부터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러면 루트 n은 9니까 3이 될 거고 3분의 시그마는 루트 2죠. 그 다음에 분산은 뭐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9분의 2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어느 체육관 회원의 운동행 시간은 평균이 60분, m이 될 거고 표준 편차가 16분, 시그마가 16이란 얘기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체육관 회원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 자, 표본이죠. 표본에 대한 얘기고 그 평균을 x바분이라고 할 때 요거의 확률을 구하여라. 자, 어차피 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은 평빼시나 평균 빼고 x바의 마이너스 평균을 빼고 얘는 모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데 표준 편차는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랬죠. 자, 이게 표준화 공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표준화 한 다음에 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루트 16개를 추출했으니까 4분의 표준 편차는 16이 될 거고 이거에 56 마이너스 평균은 60이 되겠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Z는 4분의 16 똑같이 가고 66에서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여기는 4가 되고 6이 되겠죠. 그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니까 0은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1을 읽으면 되고 여기는 1.5를 읽으면 되죠. 둘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0.3413 더하기 0.433이 0.7745가 되겠네. 0.7745 됐죠. 2번도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죠. 표준화해서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는 4가 된다 그랬죠. 위에서 계산했고 그 다음에 48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PZ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 이쪽에 있을 거고 작거나 같다. 그럼 요 넓이가 되겠죠. 0.5에서 3을 요 부분 3을 빼면 되겠네요. 0.5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넓이는 0.4987이 되겠죠. 자, 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0.0013이 되겠네요. 0.0013.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7번.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324, x바가 324란 얘기죠. 이 첫 번째 1번은 n이 100일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m이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자, x바는 324고 324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 n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가 될 거고, 시그마는 여기 나와 있죠. 30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 자, 324 플러스 1.96에 루트 n 10분의 30. 자, 이 부분만 계산해서 더하고 빼면 되죠. 여기는 이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곱하면 되니까 1.96 곱하기 3, 1.96 곱하기 3은 5.88이 되겠네요. 그럼 324에서 마이너스 5.88을 빼고 324에서 플러스 5.88을 더하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n이 25일 때 99%의 신뢰 구간, 99%면 z값이 2.58이 되죠.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럼 x바는, 자, 여기 x바가 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24 마이너스 2.58에 그 다음에 루트 n은 n이 25라고 했으니까 5분의 1가 될 거고, 시그마는 여기 있죠.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324 플러스 2.58 다음 루트 n은 5분의 30 되겠죠.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요러고 계산만 해주면 신뢰 구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